오늘은 새로 구매한 캐논의 R3를 가져와 봤고요. 구매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총 3번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R5랑 투바디로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R3만 들고 나간 거는 2번 정도, 총 3번 정도 촬영에 사용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R3의 스펙이나 전체적인 리뷰라기보다는 처음 바디를 봤을 때 첫인상이랑 메뉴의 인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 3번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경험들 위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R3를 구매하기 전에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본드X 마크2랑 R5를 같이 사용하다가 본드X 마크2를 대신할 플래그십 미러리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R1이 아니라 R3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언젠간 R1이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지금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R1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 R3를 사용하다가 R1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기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R3를 박스에서 꺼낼 때 처음 놀란 부분은 생각보다 엄청 가볍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R5를 사용할 때는 세로 그립에 배터리를 2개 다 끼우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무게가 스트랩 골이나 삼각대 플레이트를 포함했을 때 한 1319g 정도 무게가 나온 반면에 R3 같은 경우에는 1050g으로 한 300g 조금 안 되게 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를 들 때 훨씬 더 편안하고 그립감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띈 부분은 바로 뷰파인더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시선 제어 AF를 사용하기 위해서 뷰파인더 주변에 공간이라든지 장치가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로 그립 일체형 바디답게 버튼이 상단에만 이렇게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배를 시키면서 버튼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심플하고 편안하게 정리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세로 그립에 스트랩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L플레이트나 아니면 다른 고리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R5 같은 경우에는 세로 그립 하단에 이렇게 스트랩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상단의 두 고리로 스트랩을 연결하지 않고 측면에 스트랩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R3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원DX 마크2랑 같은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오른손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전원을 쉽게 껐다 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R5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의 위치에 있어서 왼손을 렌즈를 잡고 있다가 꼭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원 온오프 시켰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세로 그립 일체형인 플래그십 바디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R3의 인터페이스나 외관적인 변화 외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AF와 전자식 셔터였습니다. 플래그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로 그립 일체형인 준 플래그십인 만큼 AF 성능 자체, 즉 피사체를 검출하는 능력이나 추적하는 능력 자체는 당연히 뛰어날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 AF를 설정하는 방식이나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촬영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먼저 시선 제어 AF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안경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제 시선을 잘 인식을 해서 AF 포인트가 이동을 했고요. 이 시선 제어 AF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측거점 외에 시선 제어 AF 포인트가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이 시선 제어 AF 포인트를 사용할지 안 할지는 별도로 버튼을 할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일반적인 측거점을 사용하다가 특정 버튼을 이용해서 시선 제어 AF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상반신이나 전신 정도를 꽉 채워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한다면 시선제 AF를 활용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렇다면 제가 시선제 AF를 실제적으로 잘 사용할 것 같느냐 라는 물으면은 저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나 피사체가
화면 전체에서 조그맣게 차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초점이 아예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부분을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요. 그 외에 인물 사진가라고 한다면 시선 제어 AF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훨씬 촬영이 편안하고 피로감이 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R3에는 1DX Mark III에 적용되었던 AF ON 버튼의 스마트 컨트롤러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 측거점을 옮길 때는 이 멀티 컨트롤러를 움직임으로써 측거점을 이동을 했었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롤러가 있으면 제가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AF 측거점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첫 촬영 나갔을 때부터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요. 일부러 의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티 컨트롤러로 AF 측거점을 이동하게 되면 측거점 이동과 AF 작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왔다 갔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반면에 AF1 버튼에 있는 스마트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AF를 작동시키는 동시에 측거점을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AF 설정에 있어서 얼굴이나 피사체 인식 그리고 추적 기능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R5를 사용할 때는 AF 영역을 전환시키는 버튼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얼굴 인식 모드와 원포인트 AF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부분 얼굴 인식에서 원포인트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번 R3부터는 기존의 AF 영역에 있던 얼굴 인식 피사체 추적 모드가 사라졌고요. 여기 AF 설정에 피사체 추적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껐다가 켰다가 함으로써 피사체 추적이나 얼굴 인식 등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 추적 시작 중지 버튼을 별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포인트 AF에서 이 피사체 추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피사체를 인식하고 피사체를 추적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 얼굴을 인식하고 그 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AF 영역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피사체 추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R3로 오면서 얼굴 인식이나 피사체 추적 기능이 AF 영역에서 별도 메뉴로 빠지게 된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이질감이 들었다가 한 두 번째 촬영부터는 별 어려움 없이 별도의 버튼을 활용해서 AF 추적 기능을 껐다 켰다 하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R3를 구매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AF 성능 향상이라든지 조작 방식의 변화, 조작의 편리성 이런 거 외에도 전자식 셔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R5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기계식 셔터만 사용을 했고요. 특별히 조용한 촬영이 필요한 공연이나 인터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기계식 셔터만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리커 방지가 되지 않고 조명이나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기계식만 사용했고요. 캐논에서 이 드라이브 모드 연사를 광고할 때 20연사, 30연사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계식 셔터를 사용하게 되면 12연사 정도 되고 거기에 플리커 방지라든지 다른 제약 때문에 연사 촬영이 느려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빠른 연사를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R3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셔터 기능이 향상되면서 플리커 방지라든지 조명 사용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촬영할 때 전자식 셔터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 빠른 연사 속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큰 이점이자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플리커 방지라든지 조명이 사용 가능한 전자식 셔터를 사용해 보니까 니콘 Z9에서 전자식 셔터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들었던 의구심이 일부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정도 전자식 셔터 성능이라고 한다면 기계식 셔터를 빼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롤링 셔터라든지 젤로 현상 이런 부분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차후에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R3를 처음 구매해서 느낀 부분들이랑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R1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1DX 마크 2에서 R3로 넘어오게 되면서 큰 불편함이나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R3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사용해보고 또 말씀드릴 부분 있으면 영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R3나 다른 사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최대한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뵙겠습니다.